네, 코린이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코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표정, 네, 레버리지 투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표정입니다. 여러분,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 지렛대, 쉽게 말해서 자기 돈을 담보로 빌려가지고 두 배, 세 배, 심지어는 10배까지 뻥튀기 해가지고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어떻게 뻥튀기 하냐? 제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지고 100배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1%가 오르면 예를 들어서 뭐 100배를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제로가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돈을 빌리면은 또 이자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1시간 단위로 나갑니다. 1시간 단위로 하루 단위가 아니라. 네. 네. 뭐 이자 내는 것도 뭐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건 내 투자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자본이 녹아가지고 영원으로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네, 이런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롱, 숏, 선물, 옵션, 마진 거래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 투자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런 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레버리지 거래라는 그 화면인데요. 이게 해외 비트겟 사이트예요. 우리나라 그 업비트나 비선 같은 경우는 이런 선물 옵션이 없거든요. 너무 잘 된 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 선물까지 이렇게 상장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날릴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마진 거래인데 마진 거래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선물 거래에서는 롱이나 숏에나 그냥 가상으로 배팅만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실제로 물건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직접 들고 있어가지고 마진 거래는 롱밖에 그 투자를 못 합니다. 직접 내가 사는 거예요. 빚을 내 가지고 사는 겁니다. 빚을 내 가지고 사서 그 빚에 대한 이자도 내고 그 다음에 그 빚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되면 그냥 청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비트코인을 이제 이게 에셋인데 0.9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가지고 0.9 코인을 0.9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거고 인덱스 프라이스는 뭐냐면 지금 가격으로 했을 때 지금 이게 가격이고 그 다음에 포지션 밸류라는 건 뭐냐면 지금 가격으로 했을 때 이 자산 가치예요. 이 자산 가치가 이만큼 된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다? 마이너스 3,696달러를 손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이게 청산 금액입니다. 만약에 65,856달러 이 가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네.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라져요. 아예 영원이 됩니다. 저는 이 가격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구입 가격 그 평단하고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거기가 제가 듣기로 6만 5천에서 6만 6천 달러 사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리고 항상 이런 투자를 할 때는 여유 자금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청산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 돈을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더 낮춰줘야 돼요. 네, 그런 전략들이 막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하고 도전 정신이 너무 넘쳐가지고 저는 또 이런 걸 해봤어요. 근데 투자는 정말로 냉정하고 차분하게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상승과 하락의 정확한 때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신이겠죠. 매번 돈을 벌겠죠. 그런데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해서 두 배, 세 배를 수익을 얻게 됐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사람은 계속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더 큰 레버리지를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3배 벌었어. 그러면 내가 뭔가 공부해서 된 것 같고 운이 아니라 나의 뭔가 뭐 그 명철한 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할 때는 5배, 10배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물 옵션이나 이런 그 레버리지 투자는 9번을 이겨요. 9번을 이겼다가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코인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마시라고 저는 정말로 권합니다. 왜냐? 수익을 내면 도파민이 엄청 나옵니다. 즉 투자가 점차 도박으로 변질됩니다. 예.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하면 진짜 손절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손실이 몇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배짜리를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익만 5배가 아니라 손실도 5배예요. 가뜩이나 손실 본 것도 대단한 건데 만약에 마이너스 5배다? 못 견딥니다. 네. 그리고 이미 손절할 때쯤 되면 거의 자산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손은 못 댑니다. 그리고 청산가에 임박하잖아요. 그러면 청산의 공포가 엄청납니다. 정말. 더군다나 투자금이 많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정말 엄청납니다. 이 공포는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네, 심지어는 아무 일 없겠지 하고 잠자리에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코인이 간밤에 폭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눈 뜨면 계좌가 영원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동치는 장, 지금처럼 요즘처럼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때는 정말 극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건강 다 해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저는 정말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걸 갖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빚을 내서 코인 투자를 한다? 저는 이거는 코인 투자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단 내가 충분히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다는 전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내 능력은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한다? 물론 그렇게 대출 받기도 되게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낮은 이자로 해야 되겠죠. 뭐 1금융권, 뭐 2금융권, 3금융권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미친 거죠. 그건 도박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투자도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부모님한테 이렇게 물려받은 사람들 아니면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기업마저도 자기 자본만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은행에서 차입도 하고 주식도 상장을 하는 거죠.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국 빌려가지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빚은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부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신용 자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은행 가서 나 이런 사람인데 돈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돈 마음껏 빌려줍니까? 10억, 20억씩 빌려줍니까? 그렇지 않죠. 신용을 쌓아야 돼요.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빚도 잘 갚았고 뭐 신용카드도 잘 쓰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 신용자산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관리 되게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빚은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빚을 내서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정말 이름 없는 알트코인 이런 거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 뭐 신규 코인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오랜 시간 검증받은 코인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물로 만약에 선물 옵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현물 물건을 실제로 코인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영원이 되진 않아요. 물론 뭐 반토막도 날 수 있죠. 뭐 아니면 70%가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을 정말로 오래 기다린 견딘 코인들은 시간을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 가격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많은 오랫동안 투자하신 코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은 신이다. 그래서 투자하려면 비트코인 해라. 알트코인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 빚을 내서 코인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런 안전하고 검증된 그런 코인에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코인 시가총액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코인의 기초기도 하지만 누구도 저한테 처음에 잘 설명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